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동산 정보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부동산을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토지 정보를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지도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핸드폰과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부터 하고 후에 핸드폰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정도를 자주 쓰는데요. 크롬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크롬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다음 지도에서 카카오 맵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카카오 맵 이렇게 하면 카카오 맵이 떠요. 자, 카카오 맵이 나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가 이렇게 딱 보이죠? 자, 마우스로 스크롤을 해보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많이 보아왔던 우리나라 지도예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다음 카카오 지도는 이렇게 한국만 나와 있어요. 자,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이 최고입니다.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지도는 멀리 숲에서 가까운 나무 순으로 멀리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민국을 칠 필요는 없고요. 자, 서울특별시 쳐볼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서울특별시의 경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스카이뷰로도 볼 수 있고 일반 지도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스카이뷰는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자, 위성 사진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몇 년에 한 번씩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사진들을 활용해서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인천에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보면 인천공항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도를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주소가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저는 주로 어떻게 지도를 활용하냐면 처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을 해볼게요. 부산광역시를 먼저 쳐요. 이렇게. 그럼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어디쯤 될까? 해운대구. 보세요. 아,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구는 이 정도에 있구나 하면서 해운대구 정보, 위치 정보를 볼 수 있죠. 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동이에요. 그럼 자, 중동 치면 또 중동의 범위가 좁아지죠. 이렇게 여러분 멀리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오는 방식으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구 지번, 도로명 주소가 아닌 구 지번으로 특정 지번을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몇 번지라고 하죠. 1, 2, 3, 4-1번지는 여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유명한 해운대 LCT 더샵 아파트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 1041 1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직접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도는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죠? 이쪽에 많은 정보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어를 누르시고요. 자, 교통 정보 누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초록색은 원활한 곳이고 빨간색은 막히는 곳이죠. 자, 저는 출퇴근할 때 미리 이렇게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차가 막히는 곳과 안 막히는 곳을 보고 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광안대교에서 내려가는 길이 막히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레이어를 활용해서 교통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니거나 뭐 임장을 다니거나 뭐 출퇴근하실 때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CTV 기능 한번 보여드릴까요? CCTV 보시면 지금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 CCTV예요. 누르시면 보세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이죠? 오, 신기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대요. 또 어디? 해운대 요트 경기장 앞이에요. 유명한 요트 경기장 앞이고, 여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오, 차들이 이 시간에도 많이 있어요. 볼게요. 우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재밌죠? 지도만 가지고 놀아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충 그 동네의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겠지만 실시간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사고 공사 해서 실시간으로 사고가 난 곳과 뭐 공사 현장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실 때 미리 알고 가시면 여러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보세요. 양산에 경상남도 양산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자전거 많이들 타시죠? 그러면 자전거 도로 표시도 이렇게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 유명한 여기 강을 따라서 부산의 수영강인데요. 수영강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또 확인도 할 수 있고. 자, 지형도 여러분 지형 산세가 어떤지 평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형도를 통해서. 자, 보시면 자, 지리산 인근 산청 보이시죠? 산세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서울 한번 가볼게요. 서울. 자, 언제든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 보시면 청와대가 있는 곳 인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자, 스카이뷰로도 하면 같이 입혀지는데 보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켜놓고 보시면 인왕산 산세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지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 많이 하시죠. 그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산 있는 지형인지 아닌지 보실 때 많이 활용하세요. 보세요, 대전 대전 완전 평지죠. 거의 평지죠. 대전 느낌은 이래요. 자, 그러면 다른 광역시인 부산광역시 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가보세요. 완전히 산이죠. 산에 평지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해운대 지역은 평지이고 뭐 좀 번화가들 그나마 평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약간의 정보가 될 수 있어요. 평지 위주가 잘 개발이 되어 왔구나. 그렇죠. 산보다는 평지가 개발이 편하겠죠. 자, 부산에서 가장 넓은 평지.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곳인 부산 강서구거든요. 보세요. 부산에서 가장 넓은 평지, 김해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 분석하실 때 꼭 필요한 것. 지적 편집도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해요. 지적 편집도 잘 보이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적 편집도는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자, 지적 편집도를 켜서 보시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여기에 용도지역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눌러서 자세히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충분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켜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요, 보세요. 우리 뭐 예전에 지리 시간에 배웠던 무슨 벨트 뭐 이러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커다란 뭐 철도 예정 구간, 뭐 경부고속철도 예정 구간, 뭐 부산 울산 철도 예정 구간,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개발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보세요. 함양 밀양 간 고속국도 예정, 이런 식으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이제 자세히 가볼게요. 조금씩 가봅니다. 자, 빨간색일수록 개발이 유리한 상업지역에 가깝고요. 초록색일수록 개발이 불리한 뭐 자연녹지이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거나 뭐 그린벨트이거나 등등 제한이 많은 땅들이에요. 자, 보시면 부산을 보시면, 자, 부산에 여러분 서면 가보셨나요? 부산광역시의 부산 진구에 위치한 부산에서 센터죠. 자, 서면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 상업지역. 자, 이렇게 개발이 많은 곳들은, 그리고 이미 개발이 된 곳들, 그리고 개발을 허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빨간색이에요. 자, 해운대구 볼까요? 여러분 해운대 많이 와보셨죠? 해운대. 자, 해운대 보세요. 해운대 바닷가 인근은 자,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여기가 동백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자연녹지, 뭐 바닷가 인근 자연녹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빨간색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해운대 마린시티 들어보셨나요? 해운대 마린시티 다 빨간색이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등은 어떻게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보실 때 다음 카카오 지도를 켜시고 지적 편집도를 눌러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많이 난 곳일수록 대충 높게 짓겠구나, 비싸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산이거든요. 장산이라는 산이에요. 산은 대부분 초록색이죠. 산은 용도지역으로 대부분 자연녹지 등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야가 싼 거예요. 특히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산이 싼 거죠. 자, 부산에 또 유명한 곳이 있어요. 요즘에 개발하고 있는 동부산 지역이라고 해서 오시리아 뭐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개발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다 빨간색이죠. 미리 상업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도시 지역인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된 지역인데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하는 신도시예요. 여기도 보시면 딱 센터, 중심부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노란색, 제2종 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보통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어놓고요.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면 3종으로 바꾸어져서 개발이 되죠. 자, 우동 3구역 들어보셨나요? 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예전에 여기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면적도 용적률을 계산하는 면적, 연면적 등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보세요. 학교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학교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경기도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지도를 확대해서 순간이동 합니다. 자, 일산 한번 가볼게요. 일산 가보시면, 보세요. 일산에 가보시면, 보세요. 계획관리지역 등등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도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히 한번 저랑 다루실 건데요. 보세요. 빨간색은 상업지역, 노란색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아파트가 잘 없어요. 대신에 여러 상업 빌딩들이나 근린생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노란색들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자, 어떻게 해요? 늘 여러분 지도를 보실 때 지적도를 끄면 안 보이죠? 켜면 보여요. 자, 여러분 서울 하면 강남 하죠. 강남역 일대 한번 볼까요? 보세요. 강남역 일대 안 보이죠? 테헤란로 강남대로 일대 보십시오. 어때요? 왜 이 지하철 노선, 강남대로 노선 따라서 큰 건물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나 여기다가 높게 짓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높이가 달라요. 지을 수 있는 높이가 태생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3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는 돼요. 왜?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보실 때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들은 대부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도 빨간색이 어때요? 빨간색이 켜지면 주식이 뛰고 있는 거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빨간색. 파란색은 주식이 떨어질 때. 여기는 파란색은 잘 없지만 우리는 일단 빨간색이면 높게 짓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해운대 센텀은 좀 더 빨갛죠.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용도 지역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좋은 정보. 법정 경계. 여러분 행정 경계랑 법정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행정 경계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무슨 몇 동, 우 1동, 우 2동, 뭐 중 1동, 중 2동 이렇게 나뉘죠. 이거는 행정 경계예요. 그래서 행정상으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동을 나눠둔 거예요. 법정 경계는 좀 더 러프해요. 좀 더 러프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국에 256개 정도의 시, 군, 구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 행정동은 좀 더 쪼개져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만 해도 보십시오. 저는 중동에 살고 있는데요. 중동도 이렇게 중1동, 중2동, 뭐 좌1동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도 보세요. 해운대 우동 원래 제가 알기로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3동이 생겼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마린시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우3동으로 행정동이 생긴 거예요. 이런 행정동별로 주민센터가 있겠죠. 우3동 주민센터 찾아볼까요? 우3동 주민센터는 여기 해운대 소방서 인근에 있네요. 이렇게 주민센터가 동 단위로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동 단위로. 자, 평가하는 입장, 부동산을
찾는 입장에서는 법정동 경계를 많이 보셔야 돼요. 법정 경계라고 보시면 우리가 흔히 등기나 뭐 토지 대장 등에는 법정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런 게 익숙해지시면 부산광역시 기장구는 도대체 어디쯤에 있지? 자, 여기 있죠. 확대 좀 해볼게요. 자, 기장군 이 정도. 전체적인 면적 한번 볼게요. 부산광역시가 여기, 여러분 아까 제가 넓게 보라고 그랬죠. 부산광역시는 이 정도 되는 땅, 자, 우리나라에서 동남쪽에 있으면서 땅 크기는 대략 이 정도 되면서 이 정도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바다를 끼고 한 이 정도에 위치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구는 이 정도,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이 정도. 어우, 강서구라는 곳은 엄청 땅이 커요. 뭐 되게 작은 구도 있어요. 이렇게 중구, 부산의 원도심이죠. 중구. 중구는 대부분 원도심이에요. 서울에도 중구가 있죠. 이렇게 중구, 부산 진구. 딱 보시면 부산에는 서면이 있어요. 부산 진구에 있는 서면 딱 센터에 있죠. 자, 사람들이 오가기 쉬운 곳이 센터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개발돼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부산은 원래 여기서 점점 커져서 옛날에 양산시에 있던 기장군이 부산으로 편입돼서 이렇게 부산이 커진 거예요. 자, 부산광역시 인근에는 김해시가 이렇게 있고요. 창원이 있어요. 창원이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창원시, 의창구, 마산. 옛날에는 진해, 마산, 그 다음에 창원이라고 지금 뭐 진마창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얘는 합쳐졌죠. 창원시장은 한 분입니다. 자, 서울 한번 볼게요. 서울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토지가. 근데 이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강원도 너무 넓죠? 너무 넓지만 어때요? 산이 많아서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즉 부동산은 평지 위주로 개발이 되다가 점점 산으로 갑니다. 자, 서울 볼게요. 우와, 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서울도 이렇게 좁은 데서 옥석이 가려져서 결국 비싼 곳은 일단 평지였던, 물론 뒤에 계획돼서 개발되긴 했지만,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구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이걸 켜서 법정 경계를 켜시고 보셔야지 대충 어디에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적 편집도를 같이 눌러서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보여요. 서울특별시 중구는 보세요.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의 비율이 이렇게 많죠.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업무시설들도 많고요. 뭐 큰 회사들이 많이 있죠. 대기업 본사들도 많이 있고. 자, 영등포구 한번 볼게요. 영등포구 좀 특별해요. 보세요. 영등포구 여의도를 끼고 있죠. 영등포구 보시면 중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영등포구청역 인근으로 해서 기존에 공장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구 역시 기존의 중공업지역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다 공장들이 있었어요. 강남구 가볼까요? 강남구 중공업지역 있나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송파구 없죠? 특별한 건 성동구에는 있어요. 성수동 인근 보세요.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중공업지역이 점차 공장 등이 뭐 좀 더 외곽으로 이전을 하거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이제 준공업지역 등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금천구에 자, 가산 디지털, 옛날에 구로 디지털이었나? 아니, 구로 디지털은 따로 있죠. 자,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지금 어때요? 요즘 상황이 공장들이 있나요? 없죠. 대신에 흔히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어서 이렇게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네, 로드뷰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공장이 있던 지역입니까? 전부 다 빌딩이죠. 이 빌딩의 상세한 내역들은 건물 대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지식산업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도 하나만 봐도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분째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울산 한번 가볼까요? 울산에 가보면 어때요? 울산에 보시면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여기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를 끼고 있는 것들, 여기 바다죠? 네, 바다 인근. 네, 보시면 이렇게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울산 공업도시죠? 네, 이렇게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공업지역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 살기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살만한 도시라는 거죠. 물론 공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그만큼 먹거리가 많다는 거죠. 보세요. 해운대구에 공업지역 없죠. 없죠. 이제 부산은 이렇게 뭐 사상구, 사하구, 그 다음에 남구 일부, 여기 부두예요. 부두. 그 다음에 강서구 이렇게 하단, 이렇게 약간 바다를 낀 쪽이나 강을 낀 곳에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공업지역이나 뭐 전원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등의 공장들이 있죠. 자, 창원 한번 볼게요. 와, 창원 보세요.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공장이 많아요. 어떻다? 살만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산이 되게 유명하지만 기존에 창원시나 울산광역시 아파트 값이 훨씬 비쌌어요. 왜? 이렇게 먹을거리들이 많아서 그래요. 먹거리가. 자, 전라남도 여수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여수 맞죠? 재밌죠, 여러분? 지도 보고 있으니까. 여수에 보세요. 생각보다 공업지역 많죠. 이렇게 특히 여수는 또 석유화학단지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어떻다? 먹고 살만하다. 제법 먹고 살만한 도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지방 도시 등의 경우 뭐 농업이 주였겠지만 지금은 농업을 주로 하는 도시들은 갈수록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왜요? 농업이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농업이 잘하면 돈이 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돈이 안 되고 힘들기만 해요. 그러니까 농업보다는 공업. 우리나라의 딱 성장 모습과 일치하죠. 자, 전라남도 담양군에 한번 가볼게요. 전라남도 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여기 있어요. 그쵸? 광주랑 붙어 있죠. 보세요. 담양군에 파란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도 보통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들이 좀 들어서 있고요. 그만큼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공업지역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보물상자들이 이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 외에 뭐 요새는 지도에서 막 기온도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거 하나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미세먼지도 알 수 있고요. 초미세먼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도 하나만 잘 켜서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제가 뭐 카카오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도를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지도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로드뷰라는 게 있어요. 로드뷰. 젊은 사람들은, 젊은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로드뷰가 뭐냐면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자동차 위에 카메라를 좌우, 앞뒤, 뭐 위아래 해서 뭐 엄청나게 좀 좋아 보이는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 로드뷰 찍는 차량인데요. 뭐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다 이렇게 찍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반가울 수가 없어요. 자주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주 다닌다는 말은 그만큼 죄송합니다. 지도를 자주 업데이트 해준다는 말이니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 해운대 해변로예요. 오, 보세요. 여기 보면 상세 정보가 있어요. 2019년 10월의 모습 보이시죠? 2019년 10월에 찍었대요. 엄청 최신이죠. 불과 한 달 전에 찍은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로드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로드뷰를 통하면 그 지역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LCT 다 지어졌죠? 그 유명한 해운대 LCT예요. 뭐 자고 나면 1억이 오른다는 해운대 LCT.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장 상징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2019년 10월의 모습인데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네의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2018년 10월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넘겨볼게요. 없죠? 없었죠? 근데 어때요? 생겼죠? 10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신기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비율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겹침이고 분할은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겹침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 로드뷰를 통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 동네 분위기도 볼 수 있고요. 몇 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엄청 유용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보세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신라스테이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맵 하나만 잘 봐도 이 건물이 대충 몇 년 전에 지어졌는지도 다 알 수 있고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옛날 지도 볼까요? 2008년 10월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세요. 여기 이때 제니스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 높은 아파트 보이죠? 커다란 아파트 80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해운대 마린시티 내에 있는 두산 리브더 제니스예요. 보이죠? 여기는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로도요 돌려 운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가서 볼 수 있어요. 동네를 마우스로도 갈 수 있고 마우스 키보드 둘 다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고 막 위아래도 볼 수 있고요. 다 돼요. 막 이렇게 해서 화면 하늘도 보이죠? 땅도 보이죠? 보세요 여러분. 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엄청 높은 건물 보이죠? 이거 볼게요. 또 과거 사진가 있어요 없어요? 오션타워라는 오피스텔은 있어요. 근데 해운대 제이드라는 건물은 어때요? 이것도 몇 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언제 생겼지? 궁금하면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2013년 1월에는 있네요. 2012년 9월에도 있네요. 2010년 9월에는 없죠. 없죠? 짓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로드뷰예요. 로드뷰를 통해서 건물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자, 엄청난 정보들이 로드뷰 속에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LCT 있죠? 여기 보세요. 없죠? 없죠? 차도 볼 수 있어. 그 당시에 많이 다녔던 차들. 보세요. 에쿠스 뭐 등등의 차량들 뭐 이런 느낌의 차량들이 있다면 이때는 한 9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 차도 잘 없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차들이 많이 있고 또 보세요. 여기 해운대 여기 폭스바겐 자동차 매장도 있었죠? 없었죠? 자, 이런 로드뷰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이 동지가 얼마나 최근에 발전했는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조금 한적한 곳을 가볼게요. 제가 예전에 담양을 좀 많이 다녀봐서 담양군을 가봅니다. 담양군을 가보면 담양군청 인근에 그래도 이렇게 지적도를 딱 보면 여기 상업지역이 있어요. 일부 이렇게 딱 로드를 따라서 있죠. 담양 시내예요. 가장 번화한 시내인데 근린상업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보시면 로드뷰를 한번 보면 돼요. 2019년 4월 나름 최신 사진이에요. 그쵸?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제가 봤고 이제 2010년 6월이 최신이네요. 가장 오래된 거예요. 자, 큰 차이 있나요, 없나요? 큰 차이가 없죠? 의용소방대 건물 그대로 있고요. 킴스 뮤지.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글에서, 영어에서 한글로 바뀌었어요. 네, 바뀐 거라 공원 그대로 있고요. 그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로드뷰예요. 물론 현재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지만 그 도시가 최근에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유명하다더라, 어디 구경 한번 가볼래? 로드뷰를 활용하시면 돼요. 로드뷰를 활용해서 우리가 서면역 인근을 볼게요. 서면역 인근에 가보시면 서면역 인근은 이렇게 생겼구나, 서면 로터리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지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지도 심화편이 되겠죠. 지도 심화편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아마 두세 번 나눠서 올려질 거예요. 그리고 심화편에서는 좀 더 재밌는 기능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